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한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무엇일까요? 내일장의 주가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갔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 장이었는데요. 물론 뭐 코스피가 1% 하락하긴 했지만 미증시보다는 좀 잘 버텨줬거든요. 과연 내일장의 주가 흐름 어떤지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업앤다운 적중률 이번에도 90%의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셨어요. 맨날 그 하나를 못 맞춰가지고 이제 출연료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아쉽네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안 해줄 거 알아서 그러는 거죠 지금. 아마 오늘도 아마 90%가 되지 않겠나. 뭐, 하나를 하나씩 빼먹는데요. 이번에 100%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로봇과 2차 전지, 반도체, 초전도체, 방산. 그래도 옛날보다는 테마가 많이 압축되어 있어요. 확실히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검색하고 계시고요. 볼게요. 오늘 수상한 종목 1위는 두산 로보틱스, 네오셈, 에코프로비엠, 제주반도체, 덕성 등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바로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오늘 로봇주의 상승의 선택이 의아했다라고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지면 뭐 제약바이오, 로봇주 타격을 1순위로 받잖아요. 그런데 올랐다? 그만큼 삼성의 M&A를 기대하는 걸까? 아니면 그만큼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공간이 없는 건가? 좀 의아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투산 로보틱스 오늘 IR을 했고요. 네. 예. 그 효과인 그 거예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M&A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M&A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번 언급이 되면서 뭐 시장에 또 불을 한번 지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고 최근에 오늘 오른 종목들 보면 약간 빈집털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관심 없었던 뭐 엔터. 엔터도 갑자기 올라오고 게임도 오르고. 뭐 게임은 그동안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 꾸준히 오르긴 했는데 오늘 좀 더 많이 올랐죠. 이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서 또 조금 부담이 덜한 종목들도 찾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았는데 재작년 대비 작년 실적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한 40억 정도 더 적자가 났는데 네. 적자 폭은 커졌는데 여전히 매출은 증가했고 한 18% 증가했고요. 이제 잠정 실적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북미 시장 말고 여타 지역도 지금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중남미까지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 품목으로 보면은 뭐 사실은 튀김 관련된 로봇 있었는데 바리스타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베이커리 관련된 로봇까지 지금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CPI 충격이 크실 텐데 거기 안에도 보면 중요한 게 가장 스티키한 물가가 임금이죠. 예, 그 임금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이 안 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로봇 시장이 대체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붙지 않았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로봇이 튀겨주는 치킨을 먹게 되고, 그죠? 네, 더 맛있을 겁니다. 왜요? 사람 손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손맛은 뭐 네. 사실 의미 없고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까? 뭐 나물 무칠 때나 나오는 거니까. 예. 확실히 진짜 네. T예요, MBTI 네, T, 그쵸. 그렇죠? 예, 네.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런 뭐 IR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악재를 이겨내고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네. 혹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뭐야, 실적 예상보다 안 좋잖아 하고 주춤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실적 안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토탈해서 뭐 결산 보고서 낼 때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 된 거고 이미 그 부분은 반영을 시켰죠. 이제 그래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제 시장 진출 그다음에 품목의 확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아마 붙으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고점 대비 조정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로봇 산업이 성장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 작년에 뭐 반도체 좋아질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화려하죠. 네. 로봇도 아마 그런 올해가 또 화려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예,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업 의견 두산 로보틱스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후보는요. 네오셈 볼게요. 예. 오늘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특히 반도체주들의 상승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늘 CXL 관련주들이 유독 뜨거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IT 시장의 거의 절반은 삼성전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 삼성전자가 또 한마디 했죠. 예, 다음 달에 맞춤형 AI D램, 이거 이제 CXL 이제 형식을 이제 CXL이라고 하는데, 오. CXL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CXL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쫙 올랐다가 맞아요. 퀄리타스 반도체, 뭐 네오셈, 뭐 오킨스 전자 뭐 이런 종목들 쭉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제자리 거의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아. 예, 그냥 삼성전자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CXL로 삼성전자도 이제 청사진 발표하는데 네. 사실 이 회사들이 기대감은 있죠. 물론 네오셈은 CXL만 관련된 회사는 아닙니다. 뭐 DDR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검사 장비를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뭐 전체적인 이게 선단 공정이 발전하면 할수록 네오셈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CXL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삼성전자 효과가 지금 이 네오셈 그리고 CXL 관련주로 올렸다라고 하면 다음 달 중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부각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조정받았을 때 미리 좀 선별해 둘 만한 종목으로 네오셈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그다음에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CXL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IP 관련된 회사 ARM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물론 이제 또 급락도 나왔죠. 어제는 급락했지만요. 근데 뭐 그게 급등한 정도에 비하면 급락이라고 볼 수도 없죠.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 정도의 이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관련 종목들 다시 다 올라갔죠. 네. 근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좀 매력적이다라고 아. 보고 있고요. 그다음 뭐 퀄리타스 반도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오셈,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종목들은 만약에 조정된다면, 조정이 보여진다면 추후 상승을 기다리고 미리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오셈 여기서 폭발적인 상승 유지했으니까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정고점 트라이는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뭐 내일도 상한가가 오르진 않을 것 같고 제한적인 상승. 근데 이제 한번 조정이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뭐 조정이 나올 때 좀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한 5, 6%씩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새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고점 부근 오면 조금 비중 줄이셨다가 또 빠질 때 다시 조금 더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CXL 관련주 왜 이렇게 올랐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삼성전자 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청사진을 앞두고서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숨이 들어왔고요. 네오셈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의견 주셨어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가온칩스 볼게요. 그 최근에 그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를 다시 살린 게 1순위로 뭐 한미반도체 꼽히고요. 그다음에 뭐 HPSP, 가온칩스 네. 이렇게 거론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가온칩스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죠? 아. 예. 세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뭐 일단 무조건 사래요? 목표가를 높게 불렀습니다. 예, 높게 불렀고 일단 저는 가온칩스 사실 좀 부정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왜요? 그러니까 가온칩스가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디자인 하우스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아시아나 가온칩스가 작년부터 이미 좀 주목을 받았죠. 삼성이랑 같이 이제 뭐 컨퍼런스 할 때 불려가고 뭐 같이 협업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이제 기존의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디램이나 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설계를 뭐 삼성전자 내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물량 그다음에 디램이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나가다 보면서 디램도 이제 공산품처럼 쓰이다가 이제는 약간의 맞춤형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온칩스가 일부 물량을 받아서 삼성전자에서 과부하 걸린 것들 받아서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 추가 수주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지금 일본에서 나왔죠. 네.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실력이 증명됐다라는 부분인데 오. 왜 그럼 저는 의구심을 가졌냐면
그렇게 뛰어난 인력들이 가온칩스에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심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가온칩스에 계신 연구원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위대한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가 있을 텐데 과연 이런 설계 능력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그럴 거면 삼성전자에 뭐 입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일본 관련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물론 이제 뭐 연봉을 많이 주진 않겠지만 예,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도 점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없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뭔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이제 후공정이 따로 떨어지듯이 지금 이제 디자인도 이제 떨어져야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이제 기성품을 똑같은 걸 찍어내지 않고 이제는 뭐 다품종, 네. 뭐 소량 생산, 네. 뭐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뭐 다량 생산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면 맞춤형 반도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자인 하우스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대장이 여러 개가 언급됐는데 가온칩스가 그냥 뭐 일단은 짱 먹은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온칩스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쵸. 워낙 업계 1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가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전일의 수주로 인해서 의구심이 한풀 벗겨졌다.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 디자인 하우스도 보면 약간 좀 뭐 그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올망졸망한 시총들이잖아요. 대부분 네. 기업 규모들이 되게 작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치고 나가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옛날에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겪어 나가는 과정 뭐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참 뭐 칩셋 미디어 코아시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코아시아랑 비교하면 주가 괴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쵸. 가온칩스는 예. 확실히 대장자리로 있어서 가는 종목만 가고 이상하게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후발주자들의 상승이 좀 더디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달리는 말 계속 달려볼까요? 일단 디자인을 잘 뽑으니까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디자인 하우스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뭐 요구한 것도 지금 나오면서 실적으로도 증명을 했지만 또 하나는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제 PC도 이제 AI형 PC가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도 지금 보면 AMD랑 엔비디아 지금 우리는 HBM 관련된 그 AI 칩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회사는 지금 PC용 반도체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는 PC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지금 두 회사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겠죠. 관련된 또 이제 부속 부품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가온칩스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우상향할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대가 급하게 반영됐다가 또 조금 또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내일장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업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바로 밑에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7.45% 상승 마감했는데 이상하게 방산주가요. 어제 그 푸틴 대통령 뭐 러시아 휴전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던데 예. 더 이상 테마로 연동해서 보기보다는 실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걸까요? 너무 단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방산주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전히 그 국방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하는 거고 지금 없는 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부 유럽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 네. 그리고 푸틴이 정전한 협상 이제 시작할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1950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도 51년부터 휴전 협상했습니다. 네. 예. 오랫동안 했죠. 2년 걸렸습니다. 예, 그만큼 정전이란 휴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이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LIG 넥슨이 오늘 올라간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급등을 했죠. 하나그룹이 사우디랑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와.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방위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네. 근데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구는 별로 없고 땅덩이는 넓고 그리고 분쟁이 많죠. 네. 분쟁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용병을 쓰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게 무기. 미사일이죠.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쪽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제 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어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오늘 이 얘기 나오니까 그 리포트가 다시 이제 부각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놀고 먹어도 돈이 계속 들어온다. 뭐 이런 리포트였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LIG 넥스원은 중동발 이슈가 당분간 지속되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주들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LIG 넥스원 하면 천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같은 무기도 다 같은 방산주가 똑같이 보기에는 그런 게 누구는 전차를 주로 그렇죠. 팔고 예. 누구는 미사일을 주로 팔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좀 미사일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관심이 좀 더 큰 것 같던데요. 제일 큰 거는 155mm 포를 갖고 있는 네. 자주포를 갖고 있는 K9이고요. 아, 그게 지금 대세고 네. 그 다음에 중동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미사일이 대세고 중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탱크는 조금 좀 그렇죠. 탱크는 좀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K2 전차는 좀 덜 팔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장갑차는 좀 더 팔리고 있고 네. 장갑차는 미국이 이제 안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있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긴 한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요? 예,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LIG 넥선도 업입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업앤다운 내일장 주가 전망은 어떨지 보시죠. 덕성 다운이고 나머지 모두 업 주셨습니다. 왠지 다음 주도 90%일 것 같다라는 그 주인공이 네, 덕성입니다. 덕성. 초선 매번 지금 초선도체에서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셨어요. 나 주가 안 맞춰도 이거는 그냥 나의 투자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다운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예. 이번에도 이제 9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가지면서 여기서 베스트 종목 꼽아볼게요. 네. 저는 베스트 종목은 가온칩스로 뽑았습니다. 가온칩스. 저희 지난번에 그 베스트 종목으로 꼽았던 한미반도체가 연일 주가 상승하면서 무려 44%의 수익을 냈었거든요. 혹시 가온칩스도 그 정도의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온칩스는 단기 급등 뭐 이제 스타트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계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가 뒷받침됐다. 그동안 이제 한 20억대, 아까 두 자릿수 정도의 억대죠. 10억대, 20억대 이렇게 50억대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 세 자릿수가 들어왔죠. 그만큼 이제 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발 수주로 이제 기술력 입증됐고, 그 다음에 여전히 성장 초입이라는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삼성발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된다. AI 지금 반도체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마. 심하게 너무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화가 전체 시장의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갈 길은 먼데 주가는 조금 빨리 반영하니까 한 30% 반영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 가격 전략은요? 가온칩스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잡았고요. 예.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베스트 종목 한미반도체는 목표가가 8만 원이었는데 1차는 넘었잖아요. 네, 넘었습니다. 2차 9만 원까지 들고 갈까요? 네,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뭐 한미반도체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비싸다고 얘기하고, ARM도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당분간 비싼 종목들이 조금 더 갈 겁니다. 예. 한미반도체 역시도 2차 목표가 9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 가온칩스 소개해드렸고요. 이건희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